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 오늘 여정 경제 정보는 소상공인 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게 또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지시사항을 내렸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안에서 재난지원금 이거 뭐지? 라고 하실 텐데요. 요거에 대한 팩트 체크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시니어를 위한 요약 설명. 오늘 해야 될 내용은요, 8월 넷째 주 스케줄, 소상공인 지원금 스케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오늘의 주요 내용이죠, 소상공인 재해 재난지원금. 이 재난지원금 오늘 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새출발기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세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8월 넷째 주 주간 스케줄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이 22일입니다. 26일에 폐업점포 제도금 장려금이 끝나네요. 마감입니다. 신청 마감이에요. 이 폐업점포 제도금 장려금이 뭐냐 물어보실 텐데, 자, 7월 13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확인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드리긴 어려우니까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100만원 폐업 제도금 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8월 26일에 마감입니다. 이날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가 마감이에요. 그래서 폐업 점포 제도금 장려금 궁금하신 분들 7월 13일 영상입니다. 7월 13일 영상 찾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감으로 돼 있고요. 다음 주 31일이죠. 손실보존금 이의 신청 마감입니다. 이게 정말로 마지막이에요. 손실보존금 이의 신청.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웬만한 거는 다 이제는 손실보전금 하실 분들은 이의 신청을 다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굉장히 또 말일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에 다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간 스케줄 정리해 드렸으니까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재난지원금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윤 대통령과 오늘 한 국무총리가 22일이요, 오늘이에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재해 복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통령 입에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정부 안이 마련됐을 겁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꺼낸 건 아니거든요. 이미 이렇게 하기로 하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제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들어가겠죠. 지시사항으로 내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주제를 갖고 왔냐면, 이 팩트 체크를 왜 해드려야 되냐면, 또 이제 언론에서 또한 또 이런 유튜브 안에서 또 이거 갖고 주고 또 논란을 만들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윤 대통령이 말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어떤 일시금의 지원금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주제에 써놨죠. 그래서 재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재해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약간 표현을 좀 더 정확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표현을 좀 더 이렇게 재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언론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안에서는 이걸 또 조회수 늘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막 약간 과장돼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재난지원금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소상공인인데 재해를 입지 않았어. 그럼 해당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재해 피해를 입어야지만 주는 게 재난지원금이고, 오늘 나왔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모두 다 주는 재난지원금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유튜버들이 6차 재난지원금 막 이러면서 추석 전에 나오는 재난지원금 막 이러면서 좀 자극적으로 가는데, 그거는 이제는 저소득층, 일반적으로 원래 주는 저소득층 지원금이지 소상공인 지원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팩트가 좀 전해져야 되는데, 괜히 이게 기대가 크다 보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지만 재난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당 지역은요 서울 3곳이에요.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 일동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강남구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강남구는 개포, 일동 이렇게 좀 미시적으로 갔어요. 경기 4곳입니다. 성남시, 광주시, 양평균, 여주시, 금사면, 상북면 이렇게 돼 있고 강원 1곳, 횡성군, 충남 2곳, 부여군, 청양군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정부는요 이번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뭐 합동조사를 벌여서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돼 있는데 왜 특별재난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 지자체도 되게 예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요 국비로 전환돼요. 50에서 80%가 국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그래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해달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죠. 사실 재해 때 지자체에서 이번에 여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주십시오. 네, 여기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국비로 전환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해당되는 지역의 소상공인이고 재해를 입었어. 그러면 내가 들어갈 돈의 50에서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나오죠.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되죠. 공공요금 감면되죠. 간접적인 추가 혜택으로 이어지고요.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아까 얘기했던 거,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수도 도시가스 감면 이런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특별재난지역에 들어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 일동,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그 다음에 여주시, 금사면, 상북면.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소상공인. 이해되시죠? 왜 자꾸 제가 강조드리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자극적으로 가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한다고. 근데 막상 되지 않으면 또 이게 막 이렇게 얘기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팩트를 알아야 이건 나와 상관없구나. 괜히 시간 안 뺏기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에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이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 시간 안 뺏기죠? 자, 향후 계획. 피해가 확인된 침수 주택 등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죠?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 지자체 교발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어쨌든 간에 그 소상공인인데 내가 비 피해를 입었어.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었다 하실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설명드렸어요.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과거 영상 때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수혜 지원이 있어요. 이걸 발표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무조건 재해 피해 확인서라는 거를 무조건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구 다 한 다음에 달라 그러면 안 줘요. 너 피해 받은 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이런다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비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은 수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무조건 조금이라도 그러면 재해 피해 확인서를 무조건 서류를 한 장 띄시기 바랍니다. 발급 방법은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하셔서 주민 면 사무소 가시고 피해 사실 확인서 서식 작성 및 접수, 지자체 발급 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받고 아니면은 국민재난 안전 포털 여기 가서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8월 12일에 제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이거 많이 안 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수해 피해 받으신 분만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수해 피해 안 받았으니까 볼 필요 없어라고 안 보셨는데, 근데 왜 이게 중요했냐면 이 영상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재난지원금 분명히 줄 거다라고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 예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다 원래는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이건 아니거든요. 재해 재난지원금. 근데 윤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재해재난지원금 피해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동안 소상공인은 이번에 소상공인 피해가 컸던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을 강구할 것 없는데 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영상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미 제가 재난지원금 줄 것 같다. 소상공인들도 그래서 준비를 해놓으시라. 확실치 않지만 안 줄 수가 없다. 이번에 워낙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또 해버리니까 그 과거에도 여러분께서 저한테 막 신기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거 또 신기 있게 됐네. 재난지원금 결국에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재피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때 설명해 드리면서 재피해 확인서를 꼭, 그러니까 이게 영상 보시면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이게 내가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일단은 무조건 재피해 받았으면 무조건 이거 서류 한 장 끌어놓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니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를 받으면 무조건 이거를 끌어놓으세요. 특히 복구하고 나서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복구하기 전에 피해를 입었으면 무조건 사진. 복구하기 전에, 고치기 전에 뭐 피해를 받았으면 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야. 앞으로도 여러분 소상공인 장사 1년 할 게 아니잖아. 앞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무조건 내가 뭔가 피해를 받았다, 비 피해를 받았던, 뭐 바람 피해를 받았던 뭐든 간에 그러면 재해 피해 확인서를 무조건 끊어놓으십시오.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또 논란이 생길 거예요. 나 그러면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준다는데 어떤 사람은 지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원 못 받을 거거든 분명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갈릴 거예요. 이거 입증할 수 있냐 없느라 분명히. 또 지금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주는 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오늘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분명히 또 이제 안을 만들겠죠. 어떻게 줄지. 뭐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줄지는 분명히 기준점을 정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증빙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재해를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올리는 영상은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청소할 때나 아니면 뭐 설거지 할 때나 그냥 들으세요. 쓱 넘어가셔도 되니까. 한 번만 들으신 거랑 안 들으시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8월 11일에 올렸던 영상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그 금융위에서 수해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얘기거든요. 금융지원. 그런 내용이니까 도움받으실 분들 해주시고 뭐 팩트는 제가 이 재난지원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만이에요. 비 피해 없으신 분들은 아무 해당 없는 겁니다. 진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비 피해를 안 받으신 경우는요 이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재난지원금하고 재해 재난지원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지금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 뭐 준다더라 막 이런 거 이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용 다 보면 아시잖아요. 자기랑 상관없다는 거. 저소득층이라든지 추석 전에 자금 풀어요. 원래부터 자금을 풉니다. 추석 전에 정부가 보통 이제 저소득층 중심으로 자금을 풀거든요. 대부분 대상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신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이런 카피에 이런 자극적인 카피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새출발기금 세 번째 꼭지죠. 진행사항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체크해 볼까요? 자, 지금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한 25만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매번 말씀드리죠. 준비하셔야 돼요. 자, 20일 이상 연체 신용불량자는 약 11만 명으로 정부는 지금 추산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신용정보원 집계에 따르면은 전체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한 8%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해 2분기 기준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가 332만 명이래요. 현재 이 신용정보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가 332만 명이고 그 중에서 이 새출발기금의 대상자가 8% 정도, 그 다음에 원금 탕감을 받는 대상자는 한 3%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 다시 한번 뭐 대상자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예. 지금 나온 정보의 토대로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코로나19 피해가 입증이 돼야 되고요. 저신용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폐업자 요건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에서는 휴폐업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대상이다 라고 지금은 나오고 있는데 확정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언론의 신문을 보면 여러분 휴폐업자도 대상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확실치 않음이라 쓴 거예요. 아마 다른 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언론에 나온 것만 읽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만 보면은 여러분 좀 기대를 걸 수 있어요. 휴폐업자들이. 근데 저는 팩트만 전달해 드립니다. 아직 확실치 않다는 거. 지원 대상이 될지 이분들도 이번에 새출발 기금의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왜? 헛된 기대를 하고 있으면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미정이다라고 체크해놓겠습니다. 확실히 공문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시겠죠? 일단은 기본 대상자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당연히 대상자죠. 단기 연체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부실 우려 차주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90일 이하예요. 90일 미만으로 연체하고 있는 분들, 이런 단기 연체자들이 우리가 부실 우려 차주라고 부르고요. 이런 분들이 이자 감면 및 10년에서 20년 장기 분할 상환 이건 거고,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누구야? 이런 분들을 부실 차주라 부른다고 그랬죠? 부실 차주. 자, 재산과 소득이 넘는 무담보 과잉 채무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신용 채무예요. 신용 대출 한해서 60에서 90% 원금 탕감. 자, 구분 꼭 하라 그랬죠? 이거 여러분 지원 받으려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략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전략하긴 뭐하지만 일단 내가 유리한 상태로 간다 그러면 부실 차주는 일단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예요. 부실 우려 차주는 단기 연체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쪽으로 지원을 받을지. 장단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정리해드렸어요. 부실 차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신용 다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공공정보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이 부실 우려 차주, 내가 일단 어차피 지금 힘들고 빚을 못 갚는다 할 경우 부실 우려 차주는 꼭 한번 여러분 지원 대상에 받아보시기를. 장기 분할 상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자 감면 받을 수 있거든요. 연체가 지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9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장 지금 뭐 생계가 어렵고 힘드신 분들한테는 지금 일단 정부가 지금 새출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마련한 기금인데 내가 그걸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계속 정보 업데이트 해 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나오는 대로. 그래서 꼭 한번 대상이 되신다 그러시면 꼭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은 그 개인 채무가 아니잖아요. 이건 장사하다가 생긴 채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지원 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코로나19 때문에 장사하지 말라고 해서 피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채무가 뭐예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채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덕적 해이는 진짜 이런 거죠. B2 진짜 뭐 가상 투자, 주식 투자하고 막 부동산 투자해서 채무 생긴 거, 이런 거는 진짜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 도덕적 해이죠.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부채를 얻었는데 그 부채가 못 갚고 연체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솔직히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요번 새출발 기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해당되실 분들은 꼭 한번 그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이슈들 잘 체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게 굉장히 아마 커뮤니티 안에서나 아니면 앞으로 계속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또 얘기가 계속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아셔라. 과거에 나왔던 재난지원금, 뭐 방역지원금처럼 그런 성격이 아니다. 재해를 입어야지만 비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 한해서 주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입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비 피해를 받았다는 거, 그 입증받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제는 그 여정 패밀리들만 남아 계시고 우리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드리는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여러분 시간 안 뺏을게요. 자, 여정 패밀리는 구독자 모임입니다.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여정 패밀리가 돼서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이 있죠. 서로 응원해주고 힘주고 좋은 얘기 듣고 이런 자리입니다. 여정 패밀리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지금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이제 시작됐고요. 오늘 좀 늦게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을. 하루 종일 저도 또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에 와서 또 여러분 오늘 나왔던 또 그 윤 대통령 입에서 나왔던 또 소상공인 그 재난지원금 얘기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슈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좀 알려드렸고요. 그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상이 오늘 좀 밤에 올라가겠네요. 지금 8시가 넘어갔으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저는 무조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라도 여러분께 오늘 꼭 아셔야 될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항상 모니터링 하셔서 여러분이 받을 지원금들 또 여러분이 받을 혜택들 우리 여정가족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JTBC죠. 제가 아침 7시 10분 JTB 방송 뉴스에 출연해서 경제 이슈를 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정가족님들 잠깐 우리 그냥 현재 경제 상황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오늘 이슈가요 그 환율 이슈였습니다. 우리 지금 필드에서는 환율이 완전 고환율, 그냥 속된 말로 미쳤죠. 지금 환율 자체가 미친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300원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계속 1,340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거의 너무 고환율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그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오른다라고 봤을 때는요,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는 외환보유고 써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죠. 외환보유고는 계속 나가죠. 근데 무엇보다 수입 물가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튼 금융당국이 환율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이게 잘 먹히지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긴장을 좀 하셔야 될 타이밍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이. 아무튼 간에 지금 물가는 계속적으로 또 지금 물가 고점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물가 고점이 확인이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오를 가능성도 더 크고요.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죠. 왜냐면 지갑을 안 여시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추석에 지갑을 열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소비자들의 지갑을 어떻게 열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소비자들의 지갑을 안 여는 상황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 추석 대책에 뭔가 나와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고 정부가. 자, 아무튼 간에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는 그냥 이게 개인적 생각인데요. 그냥 이거는 뭐 제가 여정으로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그 부끄럽지만 그래도 경제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럴 때가 딱 공부할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럴 때 여러분께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때처럼 공부가 필요할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 책을 여러분과 관련된 책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좋은 그 경제 유튜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의 한번 귀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현재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공부 아닌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 항상 제가 여러분은 챙겨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 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꼭 맞는 정보, 여러분과 관련 없는 정보는 안 드리고요, 여러분께 꼭 맞춤형 정보를 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경제 비서로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냥 뭐 원래 제가 쓰면서 하려고 했는데 쓰면서 하면 너무 느려질까봐 여러분들 이제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또 아침 방송 있잖아요. YTN 아시죠? 화요일 날은 YTN 아침 7시 10분. 그래서 그때도 또 경제를 또 서머리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거를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전 국민 시청자들에게 또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방송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또 저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정답게 계속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비서가, 또한 맞춤형 정보를 드리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죠? 응원 메시지 드립니다. 여러분, 더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밀리잖아요. 한 가족.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응원해 드렸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마감하신 분들 잘 마감하시고, 또한 잠자기 전에 들으신 분들 또 좋은 꿈 꾸시고요. 제 목소리가 꿈나라로 가는 좋은 목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장가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좋은 꿈 꾸시고요. 또 아침에 들으신 분들은 오늘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